회의를 시작하겠사오니 참석하신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갖고 계신 휴대전화는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 직무대행 김재경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식는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정관 제25조에 의거 재적대의원 59명 중 3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지금부터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2013년도 임시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2013년도 임시총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총회장 직무대행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의 단상에 앉아서 해야 되는 모양이 된 것 같아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시총회는 우리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가 조직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관 제17조 사망에 따라 제가 총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인사를 드리고 의장으로서 총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임시총회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우환의 덩어리를 대수술하고 건강한 연합회로 재탄생하는 각오와 결의를 하는 총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7월 28일 우리나라의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법인을 하나로 묶어 원익을 대변하는 직능단체 용어를 만들어낸 지 거의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기본이 되어 직능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였고 동법에 의거 2005년 9월 13일 우리의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가 설립허가 되어 8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1, 2기 문상재 총회장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단체의 설립과 기틀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3기 김재현 총회장은 직능인들의 권익을 위하여 우리 연합회를 체계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통하여 제2의 발판을 붙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김재현 총회장과는 무관한 문제들을 일부 불만 회원들이 관계여로의 진정을 하고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조장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책임을 지고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를 위해한다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축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바른 생활하는 직능인의 시대가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총회에서 새롭게 오선되는 신입 총회장은 시대적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모든 회원단체는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결집되어 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총회가 끝까지 식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 지구대 김재입니다. 네, 이어서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에 발생한 현안사안인 안행부와 청와대 감사원 진정 사건에 대한 경과에 대해 지난 4월 15일 이사에서 선임되신 김재경 진정사건 수습대책위원장께서 경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포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18일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회원 중 3사람이 진정서를 안전행정부 청와대 감사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3월 20일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정부보상수요일자 협의 과정에서 정부 보상 상신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월 20일 김재현 총회장, 오호석 회장, 회장단은 진정인이 누구이며 진정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정 내용을 알기 위하여서 광범위하게 진위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정인이 황강조, 배춘석, 강대권 3인으로 추정되어 유선 통화를 수백 번 시도하였으나 통화에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김재현 총회장과 문상주 전임 총회장이 이들과 1, 2차례 만났으나 대화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3월 25일 김재현 총회장이 긴급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진정사항이 무엇이며 해결을 위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토의 결과 진정인들과 친분이 있는 이종성 감사를 대화의 창구로 정하고 일단 만나서 정확한 진정 내용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고 결의하였습니다. 이종상 감사가 진정인들과 만나서 이들로부터 진정 내용이 본회 운영의 문제와 특히 정부 보상에 대한 불만의 진정이었으며 이들의 요구사항도 무엇인지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진정인들의 요구사항을 간추려보면 총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임원, 이사, 감사 등 전원에 대한 총사퇴를 요구하고 진정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이종성 감사 원인허 공문을 통하여 전달을 받은 내용이며 이때까지 직접 문건이나 대화를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3월 29일 안전행정부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법인에 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정부 보상과 관련 정관과 재규정, 임원 명단, 2010년도부터 12년도 통장 사본 등 자료를 4월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4월 3일 김재현 총회장은 긴급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장단, 총회장, 회장, 수석부회장은 진정인들이 사무실에 나와서 회의를 통하여 요구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전원이 사직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김재현 총회장은 연합회에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서 무엇이든지 연합회 내에서 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인연이 깊었던 진정인들이 총회장과도 일체 대화를 거절하면서 외부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으로 통감한다고 하면서 총회장직을 사직하였습니다. 4월 5일 안전행정부에서 본회의 요청 자료를
다시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4월 9일 총회장 사직과 안전행정부에 제출된 진정사항에 대한 수습 방안을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4월 10일 안전행정부의 진정 내용들이 동아일보 A12면에 보도가 되면서 언론을 통하여 진정 내용의 흐름을 대부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돼서 연합뉴스, 파이낸스 신문 등 인터넷에 보도되었고 KBS 아침 뉴스의 하단 자막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4월 10일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3월 말까지 연합회의 통장 사본 자료를 제출토록 또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4월 12일 추가 자료를 제출 우리가 하였습니다. 4월 15일 정과제 17조 2항에 의거 오석 총회장에서 총회장 직무대행이 되어 이사회를 소집을 하였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안전행정부에 접수된 진정서와 동아일보와 언론사 등의 허위 보도에 적극 대응키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날 사건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관에 의한 임원 보선이 그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이 됐고 사건 수습대책위원회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적극 대응키에 뛰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월 18일 수습위는 동아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2013 서울조정 492호 493호 동아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고 그 보도자료를 KBS를 비롯한 신문사, 조중동 메이저 신문사를 포함한 42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를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부장과 관련하여 KBS 9시 뉴스 집중진단에 방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일보 기사를 근거하여 KBS 보도본부에서 본회 방문 취재를 요청하여 수습대책위원장인 김재경이 본인이 사실에 따라 적극 대응하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KBS도 군포장 의혹이라는 편파 방영을 하여 뉴스가 끝난과 동시에 즉시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뉴스를 한 번만 방영하도록 하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게 KBS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임을 밝힙니다. 4월 23일 선관위 임원 보궐선거를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 등록 마감은 2014년 5월 7일 오후 4시까지 하였고 이것은 정관에 따른 우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총회에서 임원을 보선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4월 24일 안전행정부는 진정사건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2, 3일 거리로 계속 추가 자료를 요청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 요청한 내용은 연도별 각종 회의 개최 시 임원 및 대의원 현황, 연도별 대의원 단체, 정보보상 현황, 행사 내용별 예산 집행 현황 및 찬조금 내역, 재무제표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팀은 자료 보완과 제출을 위한 사무처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 장부 정리상 항목에 문제 있는 언론 기사의 지적에 따른 항목을 확인해 본 결과 항공비 등의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시정을 시켰습니다. 경과보고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회가 받고 있는 기부금, 찬조금 등이 불법이 아니냐면서 진정인들이 이번 진정사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부강시키고 매도하는 취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한 제44조 경비의 조달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능연합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과 정부의 출연금, 지원금 및 국고보조금, 민간의 출연금, 협찬금, 찬조금 및 기타 지원금, 배비, 사업 수입, 용역
수탁 사업 수입 및 사업단을 통한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고 분명히 기재되었고 이것이 허가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조금 기부금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4월 29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를 제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 1차 출석하여서 결론하였습니다. 4월 30일 안전행정부에 요청한 2차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오호석 총회장 직무대행께서 이번 총회장 보선 후보 등록 관계로 사임을 하고 정관제 17조 3항에 따라서 본인 김재경이 총회장 직무대행이 된 것입니다. 5월 3일 안전행정부에서 업무협조문으로 단체의 자체 정부 보상 운영 실패 점검표의 작성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5월 6일 총회장 직무대행이 변경되어 이번 총회 개최 안내와 참석자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직능단체 총연합회의 총회를 원만하기 위해서 제가 독려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동아일보 언론중재위에 2차 조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저희한테 반론 보도문을 5월 10일까지 기사면에 일단으로 게재하기로 저희한테 합의를 하고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는 5월 9일자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고 연합회에 우리 단체에 정중히 사과를 하여 동아일보 사건은 일단락 종결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월 7일 안전행정부가 정부 보상 운영 실태 정보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5월 10일 안전행정부에 동아일보 홍보상 장사 관련 보도에 대한 관련 보도 내용을 문서로서 정부 보고를 다시 했습니다. 끝으로 보고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저희 단체가 안전행정부에 저희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근거를 포함시켜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동아일보가 본회에 정부 홍보상과 관련하여 홍보상 장사 등 내용으로 본회에서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원색적인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사회적 물의를 조장한 바 있습니다. 본회는 이에 부당함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동아일보는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서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회에 2013년도 우수직능경제인 유공자 정보 포상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무리는 언론사의 과실로 확인되었고 이에 1천만 직능경제인 회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본단체 홍보상 전수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총회가 끝나면은 새로 선임되신 총회장님과 더불어 임원들이 이번에 그 안전행정부의 류순영 국장이 4월 24일 새로 취임했습니다. 오후 3시에 사계단체를 방문하는데 사계단체는 새마을 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설계운동 중앙협의회가 되고 우리 직능경제단체 총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취임 인사차 방문하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직능연합을 방문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문제되었고 우리가 잘못 전달됐던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우리 이에 모든 일이 원만히 수습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과보고에 말씀드리면서 경과보고가 끝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 수습 대책 현장을 맡으셔가지고 동아일보에서 정정 보도문을 낼 수 있도록 고생하신 우리 위원장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의결할 의안으로 제3기 임원 보궐선출을 위한 임원 선출안과 정관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의장님께서 채택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의 의결한 의안은 지난번 여러 번 그 이사회에서 이미 그 상정한 의안을 결의했습니다. 제1호 의안 임원 선출권. 그러니까 선관위의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자녀기간 2년이 되겠습니다.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 안건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제1호 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총회장과 수석부회장 6인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 보궐 선출 안건으로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배동욱 선거관리장님께서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총회장 직무대행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15일 날 직능경제인단체 청년합회 이사회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5분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월요일 날 오전에 참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3기 임원 보궐선거의 위원들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안상배 한국범죄예방연합회 회장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창근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회장님, 강규익 한국건축물예지관리협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석 녹색어머니 회장님은 지금 다른 행사 끝나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1호 의안 임원 선출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직능경제인단체 청년합회 제3기 임원 중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기 회의 순서 보면 5번에 위안 채택의 순서가 있는데 바로 위안 채택할 수 있는 순서대로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잠깐만요.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 저쪽에 회의법에 보면은 의안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의안 심의하는 게 우리 윤명호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장 직무대행께 잠깐 올라오셔가지고요. 의안 채택부터 좀 해주시겠습니다. 의안 채택을 하시고 의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혼선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호안, 2호안에 대해서 의안 채택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서로 이해 부족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다고 하면 제 잘못인데 제가 구태여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의안은 정관에 따라서 임원 선출 이미 선관위가 구성이 됐고 정관에 따라서 보고가 된 상황이고 제2의원 의원 정관 일부 개정은 이미 이사회에서 수차 다뤄졌던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제가 채택된 거로 보고를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차해서 오늘 총회를 소집했는데 실무 의결할 의안 제1호 의안 임원 선출, 그 다음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안을 안건을 채택을 요청하겠습니다.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나와서 사회소에서 말씀하세요. 네, 전부 다 들으시기에 저 사회소에서 잠깐 말씀하셔야 돼요. 마이크 있네요. 네, 우리 직능경제인단체 청년협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선봉에 서주셔서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대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 처지에 처하고 있는 이 불행한 이 사태에 대해서 오호석 회장 대학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부득이 총회장 선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 진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축제의 분위기에서 총회장 보궐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호 안건에 정관 개정에 대한 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사건을 좀 해결한 다음에 했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왕에 안건 개정을 하려면 좀 포괄적으로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차제해 보면서 이왕 정관 개정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 보태서 정관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감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건의해드리려면 정권 14조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건입니다. 그 1항에 보면 잠깐 좀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드리고서 제가 중간에 말을 끄는 것은 제가 심의할 의견을 채택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쭙습니다.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만 결의해 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제가 선언하고 파단하겠습니다. 채택 관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호 의안, 임원 선출 의안은 정관에 보면은 유고가 생긴 지 30일 이내에 보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의안을 상정하게 된 거고요. 의안 정관 일부 개정안은 이거 수차 몇 번을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지난해도 얘기하고 계속 왔던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사항 결의할 때 결의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채택 1호 의안 임원 선출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채택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그건 이따 말씀해 주시기 좋겠어요. 네, 저 의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금 상정된 안건은 총회장 선출과 그리고 정관 개정이 안이 이사회 때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채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외에 안건 채택을 해서 추가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거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1, 2안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 외의 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건 채택을 왜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총회장 선거와 그리고 2호 의원의 안건 개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설명하는 과정에 제 그 발언의 내용이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조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장은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현행우리 정관은 총회장을 제외한
특히 지금 문제가 이야기되는 수석 회장들의 연임에서 뭐 잘하고 정치인까지 할 수 있는 이 안 좋은 제도를 이번에 같이 개선하는데 제가 안건을 상정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수석 부회장도 다른 상임 부회장도 총회장과 함께 일해야 해서 연임하는 겁니다. 2회 이상 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야 지금 여기 계신 저도 수석 부회장입니다만은 뭐 3회, 4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폐단이 다른 협회에서의 진입을 막고 있고 이번에 불만의 여지가 거기서 싹둑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권 개정을 한다면 여지껏 그 수석 부회장을 포함한 소급해서 연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3회 이상 하는 것은 다음 또 직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안 제14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 주기안에서 2회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건 상정하고자 합니다. 네,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발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뭐 다시 채택을 더 필요로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의장님, 이사회를 통과한 안건은 여기 상정이 될 수 있지만 긴급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만장일치가 돼야지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발언권을 요청해서 말씀하실 분들 들어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 마이크 좀 주십시오. 방금 윤병호 회장이 말씀해 주신 게 뭐 일반적인 보편 타당 말씀으로 좀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직능경제인단체 청년협회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6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저 투표 방식대로 경선을 해야 되는데 2분만 지금 신청을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회장단은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고 본인들 단체에서 많은 시간을 뺏어서 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1회로 끝낸다고 하면은 결국에 앞으로는 회장단이 연임을 했다고 해서 전원이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임기가 끝나는 입장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과연 지금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강제성만 가지고 앞으로 등록자가 있을까? 이게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앞으로 절차라는 게 선거관리 규정도 좀 더 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했습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한 분은 의사를 미쳐서 등록을 하셨는데 선거관리 규정상의 2가지의 위배사항 때문에 반려를 해드렸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장단이라도 이렇게 신청자가 많아서 더 새로운 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보면은 1회 중임으로 해서 모든 걸 끝내야 되는데 지금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황 회장님 아까 손 드시다가 앉은 것 같은데? 황 회장님? 아닙니까? 그 옆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종성 감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동욱 총무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석 부회장 하실 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지껏 14명이 정원이었는데 우리 수석 부회장이 14명 찬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미 단체라고 해서 수석 부회장을 할 수 없다면 이미 단체가 여기 들어와서 회원을 할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민단체는 병원으로 받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는 윤병호 회장님 말씀하신 걸 나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쪽에 네. 답을 하실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저기 의원을 채택을 하는데 제가 시비까지 하는 것 같은 그 꼴을 보여줘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음번에는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끝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제1호 의안 임원 선출, 그 다음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안 상정에 대해서 채택 선언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죠? 예, 그리고 제가 의사봉을 때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 선출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속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관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좀 쪼들리고 많은 지시에서 또 그 자료를 보내야 되고 도둑으로 몰리고 이상한 단체로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정관이라는 원칙 앞에 그것을 세워가지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관의 관계는 이따 제가 시무회 때 반론이라든지 기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제가 시무 의견은 의안 2개를 채택하면서 선관위원장이 와서 새로운 총회장을 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총회장께서 이 2호 의안을 1호 의안은 제가 올렸으니까 2호 의안에 대해서 채택된 대로 아마 그 의결을 여러분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상 채택하는데 뭐 문제 없죠? 네, 말씀해 보세요. 송기택입니다. 사회체육회. 그 지금 윤병호 회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바뀌어야 돼요. 또 우리 이종성 감사가 그 얘기는 저 말을 끊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새로운 총회장이 의안을 2호 상정할 때 그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예.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 이사했을 때 이런 의안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의안 자체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총회장이 돼서 다음 이사했을 때 그걸 올리든가 해서 또 저희 우리가 이 총회에서 뽑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말씀하신 의사를 꺾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채택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은 차기 총회장 되시는 분이 충분히 감안해서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주는 일단 임원 선출을 지금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호 의안은 정관 개정은 새로 된 총회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 검토하는 걸로 하고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조로운 그 총회를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자꾸 잡으면 안 되는데요. 의견 채택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 채택에 대한 안건 상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채택됐느냐 안 됐느냐를 결정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회장 선거와 그리고 제2호 의안 안건 상정 정관 개정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견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으시고 가시면 채택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자꾸 혼돈을 빚게 하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얘기했습니다. 의안 채택을 하면은 이 사회를 거쳐서 상정이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도 했고, 또 이 자리에서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채택에 1호 의안, 임원 선출, 2호 의안 정관 변경에 대해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할 때 전부 동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항은 임원 선출할 땐 임원을 하고 2호 위원회일 때 그때 가서 얘기를 해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는 거기에서 구분해야지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면은 제가 과연 제가 의사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제 의원 상정하는 사람이 채택하는 권을 이유를 거는 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는 여기 회장님들이 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보면서 의장 의장님. 지금 이호안은 그게 아닙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송 회장님. 추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송 회장님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그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 윤 회장님 좀 앉아 계십시오. 그 의장님, 그 방금 윤병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긴급 발의를 해주신 거거든요. 요 건에 대해서는 1호안하고 2호안은 우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고요. 그럼 윤병호 회장님 말씀하신 것은 긴급 안건이기 때문에 3호안으로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을 갖다가 우리 회장님한테 대변인한테 여쭤보시고 그 만약에 긴급 안건은 회의법상에 보면은 여기 계신 전원이 다 100% 찬성을 해주셔야만 안건으로 회의 가능합니다. 이사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호 안건으로 받아줄 건지 안 할 거를 의견을 물어보시고 채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참 너무 고집스러운 것 같은 얘기인데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이라고 하면 일부라고 하면 우리가 있는 원론에서 얼마든지 그때 토의할 때 이것은 지금 채택하고 심의가 안 되고 결의가 될 수 없다면 없다. 있다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포괄적으로 의안 정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3호 의안으로 다 채택을 한다면은 2호 의안하고 겹치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2호 일부 정관 일부 개정안은 이사회 이미 확정이 된 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윤병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오늘 이 자리에서 긴급하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께서 이 의안을 받아줄 거냐 안 받을 거냐 결정을 하실 권한이 우리 대의원님한테 있으세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긴급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네, 사회자 요청에 따라서 제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병호 회장님이 얘기하신 임원 보선에서 정수가 되겠죠. 선거 관련에 대한 그 단임 말고 1회 연임하고 그 다음에는 3연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안을 정확하게 얘기해 그 얘기죠. 네, 좀 정리를 하면은 총 회장님만 한 해 안에서 연임한다는 부분을 수석 부회장님도 한 해 안에서 연임한다는 걸로만 전체 다 연임한다는 걸로 정리를 하면 맞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연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안에서만 연임할 수 네, 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2호 안건 선정에 채택이 되면 거기에다가 포함을 2호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2호하고 3호랑 같이 안건이 맞물리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의견이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우리 대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임원의 임기가 회장하고 똑같이 1회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다 했는데 이것이 단체 장으로 수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임원되는 것은 단체의 대표가 되어 장이 되지만 나올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체의 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한 단체에서 바뀌어지게 되면 그 단체의 장도 그럼 연임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별개의 우리 절차가 또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 회장이 한 7년간에도 아주 베테랑인데 그 단체의 회장이 바뀌어서 신입이라고 하면은 그 단체에도 신입이지만 직능단체까지 와서 앞서 회장이 그 의무와 권한을 누릴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그 단체에서 회장이 바뀌어가지고
다 바뀌면 자연적으로 이제 그 바뀐 회장이 참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의원이 되고 네. 저기 받게 되는데 그러면 전임 회장이 그 단체 전임 회장이 임원을 했었는데 임원을 하고 나갔으면 다시 새로 들어오는 그 단체의 장도 임원 자격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면 네, 없어지죠.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 안을 사안을 채택하든가 안 하든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로 논란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채택하는 거로다가 제가 거절하는 게 채택하는 거로 해서 제3호 의원을 임원의 그 임기, 보선의 관계, 그 지금 얘기했던 연인 관계의 포괄적인 내용을 지금 다음 차기 총회장이 그 회의를 주관해서 그에 따른 결의를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 채택만 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참관을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새로 총회장이 금방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의장님, 예. 의사 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재령 그 임시의장께서 의장이시기 때문에 회의 순서대로 건의된 안건의 채택을 물어서 이것이 뭐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기 회장님께 물을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존경하는 신상호 회장님께서 드린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부회장 재임 시에 그 소속 단체의 협회에서 임기가 끝나면 수석도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보선을 하는 것을 보궐로 해서 채워놓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단체들이 계신데 물론 수석 부회장님도 존경스럽지만은 다른 단체 회장님도 수석 모직이 전부 훌륭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 2년하고 물렀으면 다른 단체 회장님도 수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 의견을 상정토록 한 그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네. 잠깐만요. 일단 좀 앉아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만 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호 의원으로 윤정호 회장이 말씀하신 임원 관련 지금 보완을 다양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얘기로 딱 단어를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복잡한 부수적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회의에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겠습니다. 채택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를 불러주세요. 요걸 지금 채택을 할 수 하면 좋겠다. 손 들어주세요. 의장. 예. 요거는 채택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다 주고. 네, 그 가부만 이제 짚고. 다음에 우리 총회장이 들어가야지. 저도 안 돼요. 네, 가부. 예.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제가 뻔히 아는 얘기를 자꾸 재론하고 재론하니까 지금 세 번째 얘기하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 손들라고 하니까 없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윤 회장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안이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이 안 됐으면 안 되고 1, 2안만 상정하는 걸 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제 쉬어봐야지. 요것은 직전에 여쭙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하는 분은 숫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3호 의원은 부결된 것으로 선언합니다. 네, 앞번에 1호 의원에 대해서는 상정된 것으로 채택된 걸로 하셨기 때문에 사안은 부결이 됐고요. 이어서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선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회의가 조금 시끄러워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좀 다들 양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원 선출안을 아까 상정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제3기 임원 중에 결의된 총회장 1인과 선출직 수석부회장 중 결혼인 6인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정관과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임직 수석부회장, 결혼인원과 상임부회장, 부회장 등의 임원에 대해 정관 제13조 및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24조에 의거 총회의 위임을 받아서 새로 선출되는 총회장이 선임토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원 선출을 위한 의사 진행에 앞서 오늘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3기 임원의 자녀 임기로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니다. 예, 없으시면은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과보고를 안성배 부회장님께서 사회자석으로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김재현 총회장님께서 사임서를 본 연합회로 제출함에 따라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임시 이사의 의견에 의해 배동욱 위원장, 안성배 부위원장, 강규일 간사, 윤경섭 의원, 김창근 간사, 강규일 선거관리위원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3기 임원 중 결의인 총회장과 선출직 수석 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4월 23일 임원 보궐선거 공고를 직능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59명의 대의원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7일 16시까지 입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총회장 후보에는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오호섭 회장님 한 분만이, 수석부회장 후보에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상호 회장님과 사단법인 한국노래문화업 중앙회 이상섭 회장님 두 분이 입후보 등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임원선거가 직능연합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성장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5인의 위원이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성배 부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총회장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3항에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인 경우는 첫 번째, 화합을 위해서 추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투표로 찬반 의사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부회장 같은 경우는 정수의 미만일 때는 찬반을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에. 그래서 참고로 첫 번째 방법인 직능연합의 발전과 직능화합을 위해서 오호섭 후보를 우리 대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투표를 물을 건지 아니면은 추대 방법을 선택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의원. 의견을 정합니다. 1번상 따르는 게 화합을 위해서 추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유섭 대의원님께서 직능단체 발전과 직능인의 화합을 위해서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추대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네, 대의원님들의 동의가 나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네. 삼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직능경제인단체 청년합회 제3대 총회장으로서 오은석 총회장님의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석부회장 선출 방법입니다. 선거규정 제23조에 의해서 선출 정수 현재 6인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달인 경우 투표 없이 이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호 회장님 잠깐 일어나시고 또 이상성 회장님 잠깐 일어나시고 두 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격이 없다는 판단하에 오늘 두 후보를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에 대한 당선 소감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새로 선출되신 오은석 총회장님께 선출직 수석부회장과 전임 총회장님께서 선임하신 임원을 제외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이사, 부회장의 선임을 위임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대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이십니까? 네. 그러면 삼청이십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상임부회장, 부회장에 대해서는 신임 총회장님한테 위임하는 걸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20여 년 저는 직능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보람있는 어떤 큰 일을 했다고는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평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늘 양보하면서 저는 늘 낮은 자리에서 심부름하는 역할로서 저는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이 사태가 제가 나서지 않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나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일도 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직능연합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몸담은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의 선출직을 제외한 모든 임원진에 대한 재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직능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틀지 않고 재정 자립을 통해서 이 단체가 여러분 협회의 심부름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분쟁으로 일어난 모든 분들에 대한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합은 절대로 오랜 시간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5월 말
날까지 합의를 하고 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보다 더 강력한 대응으로 해서 새로운 직능연합에 대한 출범을 세상에 알리면서 우리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2013년 군포장에 대한 수상이 이미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군포장이 중단될 정도의 큰 오류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군포상에 대한 길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소위 직능단체 총연합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단체라 하는 위상에 대한 정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온 외가운동을 통해서 소위 이 시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우리 설 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단체를 이끌어 주신 문상주 총회장 전 회장님과 김재현 총회장님의 뜻을 받들고 흠은 묻고 칭찬은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동환 우리 상임 고모님을 저는 큰 어른으로 제가 분명히 모시고 모든 자문과 직언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심을 얻는 총회장이 아닌 일로 선분해서 여러분들의 바른 심부름꾼 꼭 이 단체 내 참여 정말로 보람있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 몸 바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정치는 생명입니다. 생물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는 여당이다 야당이다 하지만 저는 여야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10일 여야 정치인 많은 분들이 감히 우리는 식권까지 생각지 못한 수상을 우리 이름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으로 구분돼서 서로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리 사람이지 우리를 외면하는 그 사람이 우리 사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는 소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정치권과 돈독한 유대를 더 강화해서 직능연합의 새로운 출발과 위상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소위 정치권과 사회 모든 일론에 우리의 출범을 새롭게 알리는 이 취임식을 빠른 시간에 개최해서 우리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회장님들께서 이제 저를 심부름꾼으로 완벽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심부름꾼으로 분명히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심부름꾼 분명히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오석 신임 총회장 당선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상호 직능연합 수석부회장 당선자의 당선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라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회장님들, 저를 부회장으로 선출시켜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음악제약군집회 회장
선거를 4번이나 치르면서 제가 회장을 했었고 이렇게 무투표 당선되어 본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어쨌든 오석 총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경제연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연합회가 국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단체가 되고 또한 여러 회장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단체가 발전할 수 있게끔 미력하나 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선 직능연합 속부회장 당선자를 모시고 당선 소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경제단체 대의원들이 가지고 수업 그냥 피아노 처음입니다. 저는 노래 연습장 중앙회장입니다. 이 노래 연습장은 사단법인이 22개입니다. 각 지역에 사단법인이 다 나와 있어요. 사단법인 22개의 사단법인장들을 모시고 제가 10년째 중앙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능 경제단체 정말 좋은 단체입니다. 직능 연합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총회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부회장으로서 우리 총회장님을 모시고 직능 연합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이라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 선출되신 세 분께 직능인의 화합과 직능연합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선출되신 총회장과 수석부회장 두 분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석 신입 총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증 오호석 기한은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제3기 총회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이 당선증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13일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신상호 수석부회장님, 이상승 수석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증 신상호 기한은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제3기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이 당선증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13일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 당선증 이상승 기한은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제3기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이 당선증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13일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이상으로 제1호에 대한 임원보궐선출에 대한 선거관리의 역할을 마치고 신임 총회장이신 오석 총회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자리가 또 자리만큼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능단체를 대표하고 자영업을 대표하는 이러한 멕시코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직능경제인 단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소상공인 계열 쪽에 많은 단체들과 소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직능경제인 단체 그 팀들도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도 그쪽으로 참여하면서 모두가 다 직능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로 하나로 체를 규합하는 이런 모양새를 함께 가지기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이 사회가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힘의 논리에서 우리가 밀리면은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제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회장님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요즘 그 연속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힘내라 미스터팀 하는데 보면은 구호 하면은 밥값하자 하는 구호를 합니다. 우리도 자리값은 분명히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수석들로 비롯해서 임원 모두가 다 자기 자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재 개편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함께 수행하지 않으면은 우리 회원들 모든 회원들에게 이 단체는 아무리 유명배신 부실한 단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 우리가 같이 있고 늘 어려워하는 사람들 손잡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리값을 분명히 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조롭게 간단한 말씀으로 빨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호 직능 경제인 단체 연합회 정관중 법인 명칭 변경 등 의안 위한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여기 이제 종무위원장께서 구원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상정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정관 제1조의 법인 명칭을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직능단체 총연합회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직능단체와 직능인이 참여토록 하고자 하며 직능연합 제정 창립 시 1개에 한하여 총회장과 회장 직제를 두기로 하였으나 현재 3기에 와서까지도 그 규정이 지금 통용되고 있어서 이를 하나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직능단체 연합회라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능 경제인 단체를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넣었었는데 이제는 그 법에 직능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능단체 총연합회로 단체명을 경제인을 빼자고 하는 그런 이사회 통과를 해서 오늘 상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종무위원장께서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또 수정 사항이 있다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윤병호 말씀하십시오. 네,
천만 직능 경제인 단체를 앞으로 이걸 정관 우리들의 바이블입니다. 이런 정관 변경을 이게 혼란 속에서 일단 정관 개정을 하게 된 거에서 좀 더 기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어려운 난관을 좀 해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조속으로 빨리 되려다 보니까 정관 개정에 안을 더 제시하고 싶어도 아까 안건 채택처럼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회장을 없애는 그런 내용 제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정관 개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좀 두고 의향을 불어서 앞으로 정말 10년, 100년을 내다본 우리 직능단체, 직능인을 위한 그런 정관 개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 정관 상정된 정관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대의원 동지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 의사를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거듭나려고 한다면 존경하는 오석 회장님께서 총회장으로 이제 선출한 그런 입장에서 다시는 우리가 거듭난다는 점에서 총회장님 다시 한번 당선되고 축하드리면서요. 지금 거국적인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관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자리에 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경입니다. 저는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통합하는데 그 일원으로 섰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정관, 허가하는 이 정관을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에 대한 정관을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의 사무관하고 직접 송하는 장본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직능이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나와서 두 단체가 합쳤는데, 서로 그때 당시는 뭐 나쁜 말로 말하면 안 여기고 좋은 말로 말하면은 서로 잘한다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정관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때 안을 낸 것이 여기 불칙 제4조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직능단체 총연합회와 사단법인 대한직능단체 총연합회 모든 회원은 직능연합회 회원으로 보되 정관 제6조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칙이 되어 있고요. 임원 선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임원 선임은 두 단체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해서 제1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하자마자 이거 교통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두 단체 수뇌부 우호석 회장님, 문상규 회장님 또 이것을 만들고 있는 그 위원회가 6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의 도출한 것이 1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상규 총회장, 오호석 회장 체제를 1기 동안만 유지하되 총회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연합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지금 말씀드린 규정은 직능연합이 창립 후 한 기회 하나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그대로 풀이한다고 하면은 이미 문상규 총회장은 한 기에 한해서 총회장을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오호석 회장 체제에 대한 회장이란 그때 그 직급이 오호석 회장이기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연합회장, 나머지는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도 법으로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회장, 회장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총회장, 회장에서 회장이 이제는 한 기에 한해서 없어지려고 하면 이미 3년 전에, 4년 전에 이것이 없어지고 오호석 회장이
총회장이 되면서 회장이 없어져야지만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아주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한 기를 더 하고, 그러니까 문상주 총회장이 2기를 했습니다. 2기를 하고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1년 내에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그러한 정관에도 없는 일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 임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그대로 우리가 고집을 부려갖고 정관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어떻든 간에 과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직능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합회장으로 가는 게 맞고요. 또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라는 이 법에 보면 그런 명칭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 5조에 보면은 4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능단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특이하게 어떤 사람이 싫어서 바꾸자 뭐 찬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법에 따라서 이제는 10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법 그대로 가지는 것이 맞다 해서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 회장께서 총회장이 되시면서 회장 그 직급을 없앴다 등등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장관에 맞지도 않고 조건에 허가해주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법에 따른 기구를 그대로 이제 존속을 하면서 우리의 권익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대로 하도록 저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정현모.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존경하는 오석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정관 일부 개정안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당선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직능단체 총연합회가 새롭게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아주 혁신적으로 이렇게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의안 생정 과정에서도 물론 그 이사회에서 채택이 안 된 안건을 제안하셨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임원의 어떤 임기라든지 또 회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윤병호 회장님께서 긴급 발의로 제안하셨습니다만은 또 채택이 안 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관의 시작이 우리 직능단체가 또 새롭게 가는 그런 첫 길을 여는 계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이런 의안을 이렇게 다루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예컨대 가칭 정관 개정 심의위원회를 수석이나 뭐 이런 상임만 참여하지 않는 일반 그 평회원단체장도 참여하는 가운데서 정관 개정 심의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폭넓게 회원단체의 명칭에서부터 회원 자격에서부터 또 이런 그 임원의 임기서부터 포괄적인 그런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해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을 세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은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직능연합, 직능단체 총연합회, 직능경제단체 총연합회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부 갈등이 있고 회원의 구성을 이렇게 보면은 회원의 다양성, 소위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회원 구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명실공히 지금은 경제단체가 현재 제6단체까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제 경제 6단체로 진입을 하면은 소위 경제라는 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단체가 될 수 있으려면은 전부를 아울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울릴 수 있는
직능단체 총연합회가 시대적 흐름에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모든 단체가 아울러져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자체에다가 경제 파트 또 직능 파트 여러 가지 소위 형태로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힘을 모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 체계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지난날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직능 소상공인 단체 총연합회를 제가 제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여러 회장님들이나 제 소리를 귀담아 줬으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 연합회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6단체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직능 소상공인이라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시대적 개한이었다. 그래서 저는 직능 소상공인 단체 총연합회를 저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제가 간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대세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김재경 회장님 말씀도 맞고 또 윤병호 회장님 말씀도 맞고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현배 회장님 말씀도 맞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 이사회 때 오늘 이것은 다루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상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능경제인 단체의 얼룩진 잘못된 부분들을 깔끔하게 씻고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빠른 시간에 우물쭈물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우물쭈물하면서 눈치나 보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휴전 상황에서 이제는 전투식 편대로 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윤병호 회장님 말씀이 저는 상당히 무게가 또 있다 하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사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상정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사무실이 지금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여의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거기 이전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다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한 가지 제 생각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대한 아까 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되도록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권자의 임기하고 이번의 임기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의 임기 전체를 대표권자의 임기는 제한을 하는 법안이 정가는 있어요. 그렇죠? 다 제한되어 있는 정가도 있고 물로 할 수 있는 정가. 근데 임원 전체를 제한하는 정가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모든 문제는 법과 원칙의 합리적인 의견 때에 따라서 법을 초월할 수 있는 큰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하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 2호 2안 3안 2안이죠. 2안 이거는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우리가 상정하는 게 어떻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반대 의견 있습니까? 솔직히 가질 수 없지만 총회에서 상정됐으면 상정된 안을 갖고 반대 동향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부 동의를 물어서 또 통과해야 총회 이사회에서는 건데 의장이
의장이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서 박수로 이걸 담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죠. 이제 의사 진행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화합 차원에서 다시 박수로 해서 한다면은 뭐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의사 진행상에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상대식이 아니니까 그 안을 동의할 것이면 반대 동의가 나왔습니다. 반대 동의에 하는 것은 대제 원칙인데 의장님 화합 차원에서 박수를 하신다면 어떻게 박수 없이 자, 이번 저 안은 이용안은 우리가 초법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법적 차원에서 소위 전체 화합을 위해서 여러분 반대 의견을 소위 그 반대 의견이 적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적은 쪽에 소위 힘을 실어줘서 그것이 바로 이 화합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회장님 맞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회장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원안입니다. 예. 제가 발언권 묻어서 예. 암울하면서도 우리가 새 선장을 뽑는 데 대해서 또 축하도 해드려야 될 또 첫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오우석 총회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큰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 회장님의 순수한 뜻을 받지만은 정기총회인이 많지 우리가 정기 정족수가 총 59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적 3분의 2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한 거로 해서 다음으로 이름은 이 총회의 모양새도 갖추고 오우석 회장님께서 추임새 있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도 반대합니다. 여러분, 반대에 의해서 이 이호안은 다음 차기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안건 없으시고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무실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빠른 시간 내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또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협의하고 그래서 속도를 좀 더 빨리 전쟁은 좀 속도전도 필요로 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땀 흘려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직능단체 총연합회, 직능연합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깜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임시총회를 진행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당선되시자마자 좀 총회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아주 개국적인 차원에서 이 안건을 이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신 우리 오세훈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4년도 임총회가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 및 참관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준비된 모차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원 김창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